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 집 걸러 한 집에 치킨집과 커피 전문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쫓아가지 못해서 폐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더 커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제 이 현대 경제, 그야말로 공급 과잉의 시대입니다. 창업과 업종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워킹맘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요즘 너무나도 핫한 이 농산물 맞춤 배달 서비스인데요. 꾸러미라는 유통 채널의 경우에는 이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또 이 저렴하고 또 신선한 농산물을 편하게 받아볼 수가 있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농산물 맞춤 배달 서비스, 이 꾸러미입니다, 꾸러미. 이 꾸러미가 맞벌이 부부나 또 1인 가구들에게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식 명칭은 농협 안심 꾸러미입니다. 이게 주부들 사이에서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농축수산물, 신선식품 등 다품목, 소량,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로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직거래 서비스입니다. 예. 산지와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매개로 직거래하는 방식이어서 유통 단계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상품 가격이 일반 마트보다 10에서 15%가량 저렴합니다. 예. 특히 농산물은 씻어서 조리하기 좋게 잘라서 소포장해놨기 때문에 손질을 최소화하게 해놨고요. 아울러 신선도를 고려해서 주문 생산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농협 물류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 시 가장 가까운 하나로 클럽이나 마트에서 당일 배송 또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농협이기 때문에 하나로 클럽 같은데 좀 이용하면 당일 배송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좋네요. 근데 김영미 기자, 이게 어떤 상품일까요? 그러니까 다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이게 신선도 문제도 있고 상할 문제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주로 배달되고 있을까요? 네, 농협 안심 꾸러미는 친환경 농산물, 아이 이유식, 환자식, 웰빙식과 캠핑 바베큐, 김장, 생일상 같은 테마 음식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특히 바베큐 꾸러미는 캠핑장이나 여행지로도 배달을 해줍니다. 상품 구성에 따라서 3만 원에서 13만 원대입니다. 로컬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로컬 꾸러미는 개인 고객들을 위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되고 전국에서 출하하는 농산물로 연중 다양하게 구성해서 판매하는 전국 꾸러미는 단체 선물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제철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으니까 신선하고 가격도 시중보다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 먹는 거는 거의 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꾸러미라는 여기 유통 채널에요. 그러니까 농협 A마켓, 농협 관련한 경우에는 거의 연간 100%,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늘고 있네요. 정부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협 안심 꾸러미 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관리 시스템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 7억 원을 투입합니다. 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직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을 지난해 전국 10개 직매장과 농협 안심꾸러미 사업자에게 보급한 데 이어서 올해는 영농법인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직거래 관리 프로그램과 부대 장비를 지원합니다. 예. 직거래 관리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부대 장비는 200만 원 한도 안에서 30%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직매장과 농협안심꾸러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동 작업장 설립 지원에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예. 아울러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자를 위해서 소비자 교류 행사비 또한 80%를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보조합니다.
그래요. 이 꾸러미, 농협 꾸러미죠. 이 새로운 상생 유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소상공인 분들은 이 꾸러미 연관돼서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 좀 신청해서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선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 분들도 최근 인기 있는 이 꾸러미 서비스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 소상공인 기능경쟁대회 그리고 K-패션 명품 봉제대회 그리고 K-패션 나만의 스타일 대회를 함께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계에서 내노라 하는 봉제 패션 산업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신 만큼 우수 기술과 트렌드 이런 걸 마음껏 뽐내시고 또 함께 이렇게 공유하시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소개를 드렸었죠. 이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는 이제 벌써 올해로 4번째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올해 처음으로 이 신설된 봉제 패션 분야가 있는데 이 지난 18, 19일 양일간 봉제 패션의 축제 제1회 K-패션 명품 봉제대회란 이름으로 이 경진대회가 함께 개최가 됐어요. 이번에는 일반인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 봉제 패션에 대한 열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한국봉제패션협동조합 민남기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남기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요, 이 한국봉제패션조합 이 협회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협동조합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 상조 및 봉제 패션의 발전에 기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예. 네. 올해 이제 처음입니다. 제1회 이 K 패션 명품 봉제 대회. 이제 소상공인 시장 공단하고 좀 어느 정도 이 뭐 합의나 사전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대회 취지, 목적 함께 좀 소개해 주시죠. 대회 취지 목적은요, 봉제인들, 기능인들과 상인들 간에 서로가 협력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기능인들이 이제 잘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인들을 이제 밖으로 좀 나오게끔 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한 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많은 분이 뭐 주최 참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죠. 같이 함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관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요. 한국봉제패션협동조합하고 사단법인 동대문 패션 상인연합회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요. 또 이제 그 중소기업청하고 또 소상공인에서 많은 협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일반 부분도 또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일반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그 젊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의상을 만들어가지고 패션쇼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잘 만들어진 부분을 이제 시상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젊은이들의 패션인들을 이제 발굴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봉제 쪽에 소공인 분들 아주 뭐 많이 참가하셔서 치열한 경쟁 펼쳤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뜨거웠다고 하는데 규모 뭐 참가율은 어느 정도였고 수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예, 결과는 뭐 중소기업 청량상이 이제 2개가 나갔고요. 또 소상공인상이 이제 4개가 나갔고 또 그 대회장상이 이제 4개가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이 이제 많은 걸 나갔고 그날 18일, 19일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뭐 대회장에는 막 한 2,000여 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돼 있고, 우리 이제 참가한 인원들 그는 한 200명 정도가 참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시민들 뭐 참여자들 어땠습니까? 참여자들은 뭐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했고 또 뭐 프린트라든가 뭐
그 염색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들 했습니다. 예. 그 뭐 우승하게 되면은 수상이 어떻게 됩니까? 수상은 상금 1등이 이제 300만 원을 줬고요. 예. 봉제 기능 대회는 2등은 200만 원, 3등은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상이 나갔고요. 예. 일반 부분에서는 이제 200만 원 1등이, 2등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청장상을 이제 대상에 이제 나갔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분 소공인 분들도 워낙 실력파 아닙니까? 이런 이제 심사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심사는 이제 각계에 계시는 이제 패션 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나 예. 또 현직에 갖고 있으신 뭐 재단사라든가 기능 보유자 또 이제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심사의 부분에서는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이번 대회 이렇게 분야별 보면은 의류 수선 분야 이런 것도 예, 있었습니다. 이거 뭘까요? 아니 의류 수선 분야는 그게 이제 대회가 아니고요. 예, 예. 그 이제 시민들에게 무료로 그 이제 수선을 해주는 아. 그런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좀 호응이 좀 많았죠.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아, 그럼 뭐 그냥 옷을 막 수선해 주는 겁니까? 예, 그냥 오시면 고칠 것이 있으면 와서 이제 무료로 고쳐주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럼 뭐 이런 행사를 좀 자주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주 해야 하는데요. 네.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1년에 이제 올해 처음 했으니까 예.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올해 처음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규모를 조금 더 늘렸으면 어떨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 참가하셨던 소공인 분들의 반응 좋았죠? 어땠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상을 못 타더라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예, 상을 못 타도 뭐 노래자랑도 있었고 뭐 네. 패션쇼도 있었고 또 먹거리 행사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다들 뭐 즐거워했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저녁 8시가 넘도록까지 다 자리를 지켜주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반인들 참여한 부분 아까 좀 더 좀 볼까요? 예. 예. 일반인들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도에서 오신 이제 자연 염색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티셔츠에 프린팅 하는 부분도 있었고. 예. 또 이제 구두도 이제 거기서 이제 팔고, 성수동 재활협회에서 나와서 이제 구두 팔아줬고, 또 음료수도 이제 있고,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같이 네. 이제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이사님, 이게 1회로 끝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2회, 3회 더 이어지고요. 이 소상공인 예, 기능 예. 경진대회 한 분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감사합니다. 계획이나 노력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좀 이제 다른 분야에는 패션쇼라든가 또 나만의 스타일이라든가 또 이런 먹거리 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성과를 좀 이룬 것 같은데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네. 기능 경진대회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 어떤 분야요?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예. 이제 그런 또 과제를 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음 하다가 보니까 예. 조금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이제 시간밖에 없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예.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네네.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섬세하게 좀 준비를 해서 내년에 네.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꼭 열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예, 봉제 예. 패션쇼 소공인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기술, 능력을 예. 뽐낼 자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이사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봉제 패션 협동조합 민남기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전에 개인적으로 좀 오래 캠핑을 했었어요.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장비도 만지게 되고 그렇게 장비를 만지다 보니까 중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중고 제품을 보고 직접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실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계획을 했었고 저희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개인 간 거래했을 때 뭔가 사고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최대 70%까지 안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장을 좀 더 많이 알려서 국내 캠퍼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그리고 굳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캠핑 용품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또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엔 관광의 형태가 단체 관광에서 이 개인 자유여행객 중심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쉽게 말해서 게스트하우스의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 수원시 영동시장에서는 시장 옥상에다 이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수원시 영동시장 이정관 대표이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정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수원시 영동시장 시장 옥상에다가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요. 있습니다. 네, 일단 영동시장에 대한 소개 먼저 좀 우리 시청자들 분들에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영동시장은 수원시 8달구 영동에 소재한 이제 전통시장입니다. 예. 조선 이제 정조대왕 때 수원 화성을 축성하고 백성들을 그 이주정책과 더불어 만들어진 시장으로서 200년의 역사와 1919년 1월 17일 날 정식 등록된 수원의 상징적인 시장이죠. 예. 그래서 수원 화성의 역사와 함께하는 진짜 전통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네. 또한 이제 일반 상인의 시장과는 달리 45년 전에 이제 점포주인 상인들이 출자해서 현재 연건평 2만 평방미터의 상가 건물을 짓고 법인을 설립해서 상인을 주주로 한 주식회사 체제의 전통시장이죠. 그래서 네. 상가 건물 내에는 한 300여 점포가 영업 중에 있는데 주 품목은 한복과 침구류 그리고 의류하고 기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요, 이게 주식회사 수원시 영동시장입니까? 이제 수원시에 소재한 이제 영동시장인데, 이제 주식회사 형태네요. 법인화해서 예. 이제 공식 명칭은 영동시장 주식회사죠. 네. 그럼 이제 괄호 열고 주 이런 게 딱 붙겠네요, 영동시장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특이하네요, 역시. 근데 이제 네, 게스트하우스 얘기 좀 할게요. 어떻게 하다가 이 시장 옥상에다가 게스트하우스 짓자, 이런 아이디어 또 이렇게 도전하게 되신 겁니까? 수원에는 한 4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예. 그 평균 체류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관광객들이 이제 민속촌에 들렸다가 에버랜드 들렸다가 에버랜드, 예. 수원 화성을 한 바퀴씩 돌아보고 바로 이제 서울 숙소로 가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예. 이제 체류하는 관광객은 적고, 그나마 이제 호텔이 부족해서 러브 호텔로 가는 그런 이제 실정인데, 이런 부족한 숙소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 8월 22일 날 7만 평 규모의 이제 롯데 쇼핑몰이 오픈 예정에 있고, 그 하순에는 또 애경 플라자가 이제 7,000평을 증축해서 오픈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영동시장을 포함한 수원시 전통시장은 이제 큰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악재죠, 예. 대형 유통과 더욱 경쟁해서 사실은 같은 상품 판매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변화가 절실한 때인데
그 변화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아, 그 시장, 여기 영동시장에다가 게스트하우스 짓게 되면 외국인 체류 기간도 늘어나고 시장에서도 돈도 많이 쓰겠습니다. 소비도요. 그렇게 되겠죠. 예. 어떻게 분석하고 계셨습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건립되고 나면은 이제 전통시장을 이제 체험하고자 하는 많은 네. 외국인 관광객, 또 내국인 관광객, 또 단체 워크숍도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변하고는 전국의 상인회 회원과 관계 공무원들로 아마 북적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제 점심 저녁을 이 시장 주변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생활 필수품과 기념품도 시장 근처에서 사야 되고, 예. 또 그럼 영동시장 옥상에서 공연도 보고 저녁에는 그 남문의 통닭거리에 또 통닭이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치맥도 하고 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당의 상권이 자연스럽게 야시장도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동시장이 하나의 허브가 돼서 팔달문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은 판매 상품도 바뀌고 상권도 바뀌고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하면은 주변 상권이 모두 더 더불어서 다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성공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네. 이제 언제 이게 완성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규모라고 할까요? 함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영동시장 3층 옥상에는 한 2,000평의 면적이 있어요, 옥상이. 예, 예. 옥상에 또 이제 48가구의 주택이 있는데 그 일부를 게스트하우스로 꾸미고 일부 공간은 하늘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전통시장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제 외국인,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 전통시장 한복판에 있고 또 전통시장이 운영하는 예. 전통시장형 게스트하우스를 3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대형화됐는데 언제쯤 건물이 마무리되고 좀 오픈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주택을 이제 그 부지 확보를 하는 중에 있어서 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부지 확보가 끝나고 내년 예. 이제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오픈할 계획이에요. 내년 하반기에 오픈한다. 네네. 그래요. 근데 수원 영성시장 또 이 게스트하우스 말고 문광영 사업 관련해서도 좀 호재도 많고 계획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재 영동시장 2층에 아트포라라는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작가들을 모집해서 문화 체험관을 운영 중인데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문화 관광형 사업을 통해서 그 3층까지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유통시장이 이제 개방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전통시장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전통시장의 세력은 지역경제에도 위축시키고 영세상인의 생계수당도 박탈하고 그리고 지역 소상권의 붕괴 등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상인들도 상인대학을 통해서 친절 교육도 받고 선진 이제 마케팅 기법도 배우고 또 쾌적한 이제 쇼핑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하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전통시장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서민경제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게스트하우스 오픈되면은요, 저도 가서 꼭 1박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시 영동시장 이정관 대표이사였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간 공동의 사업을 통한 수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요. 5인 이상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러시아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관광홍보원정대원을 모집합니다. 중학생 이상 해외여행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할 경우 해외여행을 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한국관광 홍보 아이디어를 참가 목적과 함께 기술해 한국관광공사 국외 여행정보 웹사이트인 지구촌 스마트 여행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